시사는 하고 댕기나. 예, 수요반점입니다. 예, 부산시민공원에 짜장면 세 그릇 하고 탕수육 하나. 자, 다들 들었지? 부산시민공원에 짜장면 세 그릇 탕수육 하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수요반점입니다. 예, 감천문화마을의 팔부자 라조기 이문 같은 짬뽕 한 그릇.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우리 고객님께서 배가 고파서 돌아가시겠다고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부탁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들었지? 우리 고객님께서 배가 고파서 돌아가시겠단다. 예, 고객님은 배가 고파서 죽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죽고 그냥 뭐 죽지 뭐. 에이구 모르겠다. 사람 좀 뽑읍시다. 사람 좀.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진짜 토 나옵니다. 토 나와. 못하겠네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어요. 날이 좋아 그런가 왜 이렇게 배달이 많아? 나 이거 오토바이에 기름 다 떨어져서 일 못해. 찬이야 지금 배달이 몇 개나 밀렸는데 일해야지. 지금 남편도 논다며. 안 놀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조금씩 벌어온단 말이야. 200불치는 해 왜 이래? 하이님 아무튼 막내 뽑아주세요. 더는 일 못하겠어요. 알았다. 네, 그럴 줄 알고 사람 모집 공고 내놨다 벌써부터. 알아, 이게 다 저기 응시자들이다.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봐. 공고 내면 이거 올 때가 됐는데. 그럼 막내 오는 거야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이야, 봐라, 드디어 왔다. 오늘 면접 보러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와, 서. 야, 다들 인사해라.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막내가 아닌데? 아니, 외모는 그래요. 일단 뭐 합격. 근데 뭐 이런 일 해봤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디서 일했어요? 일은 안 해봤지만 해양수산부라는 데서 장관으로 잠시 일해봤습니다. 그 수산부는 뭐야? 어느 횟집이야? 광안리에 있는 뭐 밀락동 횟집이겠지. 그래? 수산부 장관이면 내보다 높은 거야. 좀 높은 것 같은데. 장관이 내가 아는 장관이면 스펙이 너무 높은데. 스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수요반점 박사 학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대단박사. 이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해수부도 배도 타야 되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해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반점 일은 진짜 보통 이 육체적 또 이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58인데 예. 한참 일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한번. 58이기 때문에 좀 벌금 조금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신 좋아요. 이제부터 이 수요반점이라는 데가 만만치 않은 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운 내서 면접에 응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 자, 위치로. 네. 위치로. 정선에서 꼭 성기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창출되지만 우리는 피해가 또 있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국회 동물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선거철에는 성실한 일꾼임을 자처하다가 뺐지만 달고 나면 돌변하는 우리 쌈꾼 국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정말 요즘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정말 부끄럽죠. 새벽까지 저런 모습을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마 저분들도 젊었을 땐 공부 잘했을 거거든요. 학창 시절 때. 아마 새벽에 열정적이잖아요. 아마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공부하셨는가 봐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요즘에는 개그 프로그램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고. 맞아요. 네, 정치판이. 네. 이게 저는 사실 동물국회라는 말도 좀 모자라다. 제가 볼 땐 괴물국회예요. 괴물국회. 괴물이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자유한국당 특히 이 해산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물론 이제 뭐 민주당 해산청원도 등장하긴 했지만 예전에 보였던 어떤 추태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놓고 다시 이런 꼴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로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매번 선거 유세 때 보면요. 속지 말고 새로운 사람 뽑읍시다. 바꿔봅시다. 제가 경제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막 울부짖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좀 누워있잖아요. 아니, 다 누워가니까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나는 되게 재밌는 게 목에 기부수하신 분들이 있잖아. 저 캐스트가 색깔이 색깔도 초천연색이야. 아니 저는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게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누굴 뽑아야 될지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누굴 뽑냐고.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 1년밖에 안 남은 총선하고 관계가 그렇죠. 깊죠. 그래서 더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더 나와야 되니까. 자, 우리 수요반점에서 제대로 된 인물 검증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수요반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 수요반점은 우리 지역에서 선량으로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성과 정치적 능력을 세세하게 검증해서 우리 시민들께 어떤 분을 갖다 뽑으셔야 될지 맞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시는 우리 김영춘 의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은 이 하이에나들 같죠? 의원님 우리가 이 시청률이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국회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우울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돌아와서 겪는 첫 장면이 국민들 보기에 창피스러운 장면들을 보여드려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여야가 대화를 복원해서 타협의 정치를 되살려내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한 발굴이나 현안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얼굴이 돋보일까라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이십니까? 저도 좀 막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서 운입니까? 많은 내년 선거도 생각을 해서 제가 국회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 했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도 해보고 또 지역구 일도 다시 챙겨보고 하는 노력을 부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라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또 별도의 노력을 또 따로 해보기도 합니다. 직전까지 이제 해수부에서 그 장관으로 임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한 22개월 정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최장수 장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뭐 또 오래 한다고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줄반장 오래 했었어요. 나도 좀 권력은 아닌 사람이야. 근데 이게 제가 공부 좀 해보니까 여당 출신 장관이라서 부서 평가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출신 장관들도 여러 명이 계시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나 보좌관들도 해수부 장관이 제일 잘한다, 1등이다 이런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깔때기를 이렇게 막 대고 그러는 자랑실에. 자랑 맞죠? 자랑실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네요. 김영춘 의원님께서 저 이제 지원자죠. 우리 해양수산부 22개월 동안 오래 장수 일하셨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22개월 정도 행정부서로 가셨어요. 이게 사실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균형 감각이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기관인데 입법하라고 부산 진구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하셔가지고 입법위원으로 활동하시라 했는데 갑자기 22개월 동안 행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상위법인 헌법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해놨는데 국회법에서는 약간 헌법이 정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그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관직은 공무를 같이 겸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말하냐면 입법에 있으면서 행정으로 갔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나 지시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꼼수를 펼친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까지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대통령 뜻에 따라 가지고 장관에 임명돼서 그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급을 불린 다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맞아요.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물론 뭐 좀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모든 장관들이 다 의원이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뭐 크게 충돌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우리 지역구 분들은 제가 장관을 겸직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은 그대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의 민원이라든지 또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걸 열심히 챙겨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제가 이제 자주 지역에서 얼굴을 못 내민다는 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뭐 타질 없이 잘 풀어나갔다. 저는 이제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대의했다. 그거는 또 말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살림살이를 챙겨달라고 한 건데 오히려 나라 살림살이처럼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잠깐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나의 지역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선거를 하셨고 그리고서 직접 뽑아줬고 우리 김영춘 지원자를 지지했던 우리 지역구 주민들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나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와 술 한 사발에 마냥 행복한 아저씨와 한 줌 가득히 준 아버님 이 사람 아세요? 질갱이 몰라?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 사람 몰라요? 아니 저희가 직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저기 이력서를 냈더라고 하겠다고. 수요 반점 보셨어요? 수요 반점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일 잘하게 생겼어요? 네, 잘하게 생겼네. 아니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시장에서? 못 봤어.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뭐래요? 뭐네? 왜? 살기가 힘들어요?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이렇게 큰 시장인데 뭐 좀 많이 해주겠지. 신경 안 써요? 아유, 뭘 해주러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동안 이 국회의원은 진짜 일 잘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그냥 크게 한마디 하세요. 국회의원들아 잘해라. 먹고 살자. 너그만 좀 그래 돌아다니지 말고요, 이 사람들아. 우리 서민들 좀 먹고 살자. 자, 바이바이. 어머니 장사 잘 되세요? 아이고 좀 좋겠노. 오늘 뭐 좀 팔았어요 아침에? 아침에 못 팔았지. 비도 오고 이러니까 많이 못 팔았지. 내가 어머니 옆으로 살짝 가도 될까? 잠깐만. 수요 반점에 방송국에서 이게 부산 뭐 우리가 부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목저목 다 캐는 방송이야. 거기다 데려가면 일 잘하겠어요? 잘하겠지. 잘하지. 뭐 그때 우리가 약속했대. 그때 바꿔줄 때 정치를 바꿀 때 잘하라고 우리가 바꿔준 거 아이가 전번에 할 때. 네. 그랬을 게 잘하시겠지. 우리 수요 반점에 와서도 이러면 어머니 다음에 만약에 또 선거에 나온다 이러면 또 뽑아줄 거예요? 또 뽑아주지. 진짜? 뽑아주지. 그래. 아니 왜? 앞으로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믿고 우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인데 우리 영춘이 이렇게 한번 해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경제도 좀 살려주고 공장도 좀 많이 젊은 사람 직장은 좀 많이 좀 채용해줘야 뭐 장사가 잘 되지. 식당이고 뭐고 잘 되지. 그래. 예. 그 손님도 많이 와야지. 그래야 우리 시장이 살아나지.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경기도 살아나는 건데. 그렇지. 아이고 어머니 말씀 잘하시네. 장사 잘 되세요? 장사가 안 되고만요. 그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몰라.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제? 그렇지. 근데 손님만 있는 거 안 봐라 지금. 아니 근데 다른 시장보다는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래 댕기지. 사단이 첫째 안 다닌다 아침에 들고 이게 시장 이래 다녀야 되나? 그래. 이 사람 아니냐고만 물어볼게요 어머니. 진짜다. 너무 하면 안 된다. 너무 장사가 안 돼. 치워요. 너무 장사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게 여기 있죠.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어느새 가슴 속에 채워져가는 세상은 모두 공짜인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명준 씨, 이분이 배수부 장관, 배수부 장관 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그렇지. 잠시 잠깐 하다 없어져 갖고 아쉽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모르지.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씀 해주세요. 우리는 최하 말단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국회의원들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나라가 어떻게 됐고 우리 세대는 고기 장사를 해갖고 먹고 살면 끝인데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할까 그게 걱정, 염려. 어머니 아까 내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누군지 금방 알아보던데. 네. 이분 어때요? 평판이? 평판이 처음에는 믿었죠. 처음에는 무조건 믿었지. 그치. 처음에는 야당이었어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민 측에서 더 많이 더 힘이 더 안 될까. 그리고 워낙 이 진구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뽑아줬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우리 살림이.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위의 경제만 아니고 지방 경제. 더구나 또 부산 진구에서 오래 계셨고 또 진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죽으면 나라도 망해요. 시장 경제가 살아나요. 특히 서민 경제. 날 뽑아준 직장 상사분들이 저렇게 울분을 토해고 계시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경제 문제다. 제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제 해수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부산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3% 정도 이겼죠. 3%? 예, 3% 정도예요. 정확하게 이제 밑에 자막이 깔릴 건데 이번에도 다시 21대 다시 선택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총선까지 이런 말씀 좀 웃기긴 하지만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시고 구석구석 서민 경제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인천에 비해서 GRDP가 떨어졌대. GRDP가 뭔데? 왜? 난 여기 와서 지역 총생산량 R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같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거의 인천하고 비슷한데 참 큰일입니다. 결국 인천은 수도권이고 2,500만의 거대한 인구를 배후에 끼고 있는 그 입지를 활용해서 자꾸 인구도 늘고 또 이런저런 기업 유치나 생산활동이 더 정진이 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부산은 지난 25년 동안에만 인구가 50만 명이 빠져나간 도시입니다. 대기업들이 잘 들어오질 않고. 왜 안 들어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일종의 지방이다. 또 서울과 너무 먼 곳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모든 경제적인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지방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 어쩌면 제일 관심이 많을 부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막 깊이 알아봐야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만 경제 문제는 직격탄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정말로 이제 강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제 인식을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그러면 있을까요? 기존의 전통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르노 삼성 자동차 파업 사태도 보고 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기업 문화도 한 만불 시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노조 문화도 역시 한 만불 시대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 선진 경제에 부합되는 그런 아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업 풍토, 그런 아이디어나 노력들이 존중받고 대가를 받는 그런 경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동 생산성을 더 높이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또 대가를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주 습관적으로 해오던 식대로 그냥 계속 하는 그런 기업 경영 또 그런 또 노조 운동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가 없다. 특히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이 전통 제조 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혁신해야죠.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3년, 5년 뒤에는 지금부터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말은 부산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님하고도 경쟁을 한 바가 있고 또 뭐 시장직을 제안받으신 적도 있고 작년에 그랬는데 민선 7기 지금 그 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건 저렇게 안 해줘도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게 뭔가요? 하나만 대시면. 예를 들면 이제 과거 한국당 중심으로 한 25년 정도 내려오던 행정이 너무 고인물처럼 돼 있어서 이걸 좀 일깨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부문에서 예산을 20% 일단 삭감을 하고 잘하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뭐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고 계신데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적용 제외를 시켰으면 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 이 행정을 하기에 참 어려운 일이고 특히 우리 부산은 문화 불모지다라는 오명을 한때 쓰기도 했던 도시인데 더 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면 좋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시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셨는데 이게 뭐 뉴스를 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럼 그 사이 좋은 거는 그 쇼인도 침묵인가요? 맞아. 지난번에 적당히 뉴스에서는 막 며칠 전에 안고 막
살짝 보면은 두 분이 살짝 보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습도 있어요. 부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있어야 될 자리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잠깐 수습 모드로 해보면 오거돈 시장이 진짜 한 25년을 계속 한 당에서 하던 그 부산시정을 이제 다른 당에서 민주당에서 맡아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불편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앞으로 더 시민들과도 더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과 더 소통을 해 나가고 이러면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시정 운영을 하실 거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수협안전의 직원이 되시려면은 무엇보다도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능력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영춘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를 갖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근데 정계로 복귀하신 후에 공식적인 첫 행보가 백양터널 무료화 정책 토론을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막 시민들의 열기가 막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김영춘 지원자와 사진을 딱 찍고 그러고서 가고 그래서 난 팬미팅인 줄. 일단 오래된 건 오래된 거고 너무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끌었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도 이 내용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답 없다. 어쩌라는 말이냐. 그 당시에 행정했던 사람들 다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농사 짓고 그러실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의 정치 플레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사람이 뜻을 가지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맺은 계약서 때문에 어떤 사정 변경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양터널을 운영하는 회사와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하면서 또 한편 부산시가 계약 당사자로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또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권한을 강화시켜 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유료도로법을 백양터널에 한정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에 한정해서 좀 개정하려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양산하고 또 수정산 터널 이런 양터널 이렇게 넘어가면 돈 많이 들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백양터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운영을 개선하도록 감독할 권한, 지도 감독할 권한, 그리고 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계약 조항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부산시가 좀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시도 보면 의지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민간 투자자한테 지급하던 이런 비용 그 보전 금액을 예산안에서 전에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물론 이제 공약을 따로 또 실제로 뭐 행정을 할 때는 또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했다는 왔다 갔다 했다는 또 볼 수도 있고 삭감했다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자비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삭감은 시의회가 삭감을 했고 시청에서는 다시 또 되살리자고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또 정치권 시민들까지도 좀 우리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 할 수 없다라고 내팽개쳐 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쏟아부을 힘을 좀 분산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2012년도 기억난 것 같아요. 우리 원전 이야기 놓으면서 반값 전기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전기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저는 이 지적하시면서 참 좋았는데 어떤 계기로 그러면 반값 전기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2번을 하고 한 30 몇 년을 살 때는 원전 문제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부산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연지동에서도 30km 이내더라고요. 원전이, 고리 원전이. 비상계획구역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오래된 원전은 좀 이제 폐쇄를 하고 보다 더 안전한 전기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원전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면은 그 가까이 사는 부산 시민들은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진짜 뭐 한 5, 6km 지역에 있는 기장군뿐만 아니라 뭐 해운대도 한 20km, 뭐 부산 진구도 30km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긴급 대피를 해야 될 지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전을 안고 사는 그 위험 부담을 그렇죠. 일종의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제가 말한 반값 전기료의 기본 취지입니다. 원전 이용 부담금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런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것만큼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구역도 울산은 30km까지를 이제 울산시가 지정을 했었는데 부산시는 지난번 집행부 때 20km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또 원전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제기를 해놨는데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관철이 안 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비원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진 과제로. 근데 양심적인 서울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수도권 사람들은 전기료가 비싸지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라는 게 부산에서 생산하거나 경북에서 생산하거나 전국 국민들이 다 공유하는 거지. 그 생산지 주민들은 싸게 하고 나머지는 비싸게 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귀에 딱 꽂힌 얘기가 있죠. 오거돈 시장이 부르짖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 듣고 나서 그냥 팍팍 밀어주겠다 와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이 대개조인지 개복인지 이거 하고 나면은 뭐 진짜 부산 경제는 살아나는 겁니까? 그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구상들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부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중에는 이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주제였는데 거기는 제가 해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관여하고 계획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단지 생텀 재개발처럼 그렇게 해서는 큰 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 요구를 해서 북항 재개발 1단계, 2단계 그리고 영도 북쪽까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기본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기본 계획에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런 그 전통 제조 기업들의 혁신과 함께 북항 재개발 지역들의 해양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외국 자본 또 서울 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부산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재개발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과연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 도움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거돈 시장의 부산 대개조에는 북항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시티 사상이나 센텀 지역 다 포함하는 범부산적인 그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국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제가 아까 해양 서비스 산업의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싱가포르 모델입니다.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항구이면서 동시에 단순히 물동량만 처리하는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해양 금융 산업, 그렇죠. 해양 법률, 무슨 각종 서비스 산업이 다 발달해서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네. 부산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항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단순하게 하역료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버는 게 아니라 좀 부산 북항 지역을 경제 비즈니스 지구로 만들어서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실현해보자. 이런 취지로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자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무슨 산산 카지노다, 북한 리조트가 들어온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언론이나 또 미디어 뭐 상암처럼 뭐 다 들어간다. 또 한편으로는 뭐 해양 금융이 들어온다. 말들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긴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북한 재개발 훈풍이 분다. 신문에서 떠들어대요. 그 훈풍은 어디서 부는 거야? 시청 옆에서만 부나?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답답하다고요. 오거돈 시장이나 우리 김영춘 전 장관님이나 이 두 분 어때요? 해양 전문가들 아니야. 내가 전문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이 지원자님아. 아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냐고요. 어떻게. 저는 부산시가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보자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이제 입혀서 인천 송도 신도시처럼 각종 해양 비즈니스 사업
또 뭐 블록체인 사업, 각종 해양 관광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그 비즈니스 기업들 유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 성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예산이 좀 나오면 하고 없어도 안 해도 그만인. 일자리가 그쪽은 창출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거에 공유 하나가 경제로 인해서 피해가 또 있는 그 산업군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인터뷰 기사들을 보니까 대권의 뜻이 있다 하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히셨던데 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해봐야 되는 거죠. 길고 짧은 건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비서도 해봤고 야당 시절부터 그래서 대통령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것도 옆에서 좀 생생하게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별로 부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모든 걸 희생하고 도전해야 되는 자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라면 그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나의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죠. 할 의향은 있다. 예. 오케이. 그런 꿈을 갖고 정치를 해봅니다. 면접 본 결과 개인적인 인상은 어떤지. 이제 앞으로의 직원은 좀 이렇게 막 너무 딱딱하고 무게 잡고 막 이런 그 분들보다는 우리 손님들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사려 깊게 또 유머러스하게 좀 대할 수 있고 조금 유연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은 이제 3선이지만 사실은 부산에서는 초선이세요. 그 아직까지 이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은 뭐 유명하십니다,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책들이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좀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좋은 그런 정책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부산 진구 출신으로서 우리 진구가 좀 더 발전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누가 얘기 못해. 근데 진짜 잘해야지. 그래서 누가 느껴? 내가 느껴야 돼. 나같이 그냥 아이 키우는 진짜 시민들이 느끼면서 체감하는 그런 경기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뼈 때린다 정말. 내가 진짜 매 눈으로 지켜볼게요. 아이고 사투리가 나왔네. 그래서. 네, 수요반점 김영천 부산에서 먹힐까 편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지원자가 수요반점의 문을 두드릴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새로운 지원자와 함께 시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정치 싸움 하지 말고 경제 발전을 얘기해줘요. 그래요. 그뿐이라. 요새 하도 시끄럽게 싸워서 아무 놈도 찍어주지 말아야 된다. 너무 싸워가지고. 그 뭐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맨날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앉아있고. 내가 그렇죠? 화가 난다 텔레비 보면. 부산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다가와서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